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정치개혁을 선언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약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예비 후보들은 속이 타기만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와 이승욱 한겨레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 시한도 이제 벌써 지났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 의회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시한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 120일 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2월 1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하지만 지금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그게 우선이 아니다. 오히려 광역의회에 대한 정수와 선거구 획정부터 하고 그건 나중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날에 정개특위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아예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되느냐 안 하느냐 결국 상정을 시켰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법안 소위까지 이르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체장하고 광역 의원들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기초의회가 문제가 됩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또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게 되고요. 또 그 안이 시도의회, 인천으로 말하면은 뭐 인천 시의회, 경기도로 하면 경기도의회를 통과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선거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원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는 게 가장 최우선 순위의 개혁 과제로 민주당은 삼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당제 정치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겠다라는 자신들의 취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김영배 의원이 이제 이미 지난 2월 24일에 공직선거법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기초의원 정수를 이제 3인 또는 4인으로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개정안에서는 4인을 선출할 때는 이제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로 쪼개면서 이제 소수 후보자들의 당선을 좀 막아왔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막겠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이제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정의당에서 낸 선거법 개정안에도 이런 선거구 쪼개기 금지 그리고 뭐 지방의원 정수는 이 정의당에서는 3인 이상, 5인 이하 이렇게 더 확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가장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이 헌법재 판결에 따라서 광역의원 정수를 우선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헌재에서 판결이 나온 게 이제 지난 지선에서 인구 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4대1 기준이었는데 이게 표의 등가성 원칙을 저해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3대1로 조정해야 된다고 판결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선거구제를 이제 2인 4인에서 3인 4인 아니면 3인 또는 4인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보다 일단 헌재 판결 따라 이제 이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펼치면서 서로
전개특위가 공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말이 다소 딱딱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대선거구제가 왜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예.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선거구제라는 것은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선거구제는 4명 네. 이상을 선출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니까는 이제 4명 말씀드린 것처럼 중선거구제와 대선거를 합친 개념이 중대선거구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소수 진보 정당인 제3 정당에 의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표를 최소화한다는 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바로 중대선거구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중대선거구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을 현행법상으로 가능하지만은 이게 쪼개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3인 또는 4인을 아예 2인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규정이 2인 네. 이상 4인 이하여서 선거 획정에서 올린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의회, 그러니까 광역의회에서 예. 거기서 첨예하게 그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예. 구도로 가면서 쪼개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 선거구 쪼개기가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아예 2인 또는 4인, 3인 또는 4인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거는 정당 간의 유불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쉽게 보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시각에서는 어떤 점을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또 시각에서 서로 입장 다른 건지 좀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거랑 좀 중원 예. 뭐 반복이 되는 얘기라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의힘에는 이제 정개특위를 결성할 예. 구성 당시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아예 없이 정개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는 건 안 된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거지. 지금 선거구 획정, 광역의원 정수가 중요한 거지. 그 중대선거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대 정당, 양당제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그다지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실익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다양성을 예.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 양당으로 확립된 정당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고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예. 뒤늦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반대를 예. 하고 있고 오히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정의당의 뭐 회유하기 위한 예. 뭐 선거용 아니냐, 아하. 수책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역시 당초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먼저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예.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예.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이제 3인, 4인 선거구를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민주당이 이제 이슈를 선점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의석수를 네.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중대선거구제는 자신한테 불리한 제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개혁하겠다,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아니냐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수도권, 뭐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수당을 차지한 지역에서는 굳이 공직선거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 그대로 올라온 거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똑같이 중대선거구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통과 안 된다. 뭐 볼모로 잡는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적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서로 이렇게 반목, 갈등, 공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의지로 현재는 좀 봐야 되겠죠? 뭐 일단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강행 의지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단독으로도 상정하겠다, 이제 단독으로 이제 정개특위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의 워딩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식의 워딩은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제 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광역위원회 이제 지역구 협정도 또 광역위원회 지역구 선정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구별로 이제 별표로 해서 무슨 동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 안건을 다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관련 안건을 안건 처리를 강행한다고 해도 네. 이게 완성은 아니거든요. 공직선거법이.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하는 게 일단 그 당시 상태로 봤을 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당시에 이제 정개특위 상정은 됐지만 이제 처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시 정개특위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여러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단독 처리가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아무래도 3월 국회 일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일정도 거의 안 남았고 민주당이 지금부터 이제 보이는 스탠스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이미 도입이 돼 있지만 3인 4인 선거구제를 예. 강제할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중대선거구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인데 이게 군소정당 입장과 어떤 같은 시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인천에서는 24개 단체가 모인 인천지역연대가 예. 지난 23일에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직선거법 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2인에서 4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이게 지역별 선거구 획정 결과 2인 선거구만 이제 주를 이뤘었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지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를 이제 24개 3인 네. 3인 선거구를 18개로 획정을 했는데 예. 이때 당시에 이제 인천시 선거구위원회가 시의회에 제출했었던 것은 2인은 13개, 3인은 20개, 4인은 4개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비교했을 때 4인 선거구는 아예 사라졌고요. 그 예. 3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인천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지금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이제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 당시 민주당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어요. 이 중대선거구 지금 선거구 획정이 중대선거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천지역연대는 이런 과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인천 기초의회 이석을 100% 거대 양당이 이제 점유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예. 하고 이런 지방의 비례성 높이기 위한 입법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당시 이제 이 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서 이런 뭐 정치개혁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고 앞으로 이제 3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해서 시민행동에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예비 후보자, 출마 의향자들 시각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거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자, 속이 탈 텐데, 자, 걱정들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이제 후보자들의 출마 시기가 예.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선택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이제 광역위원 선거는 이제 선거구가 변동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뭐 쪼개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인천의 예비후보 등록도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인천 광역의회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이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24명입니다. 지금 정수가 33명인데 이 정수도 못 채운 상황이에요. 경쟁률로 따지면 한 0.7대 1인 수준이고요. 기초의원은 더 심각한데 이게 정수가 102명인데 지금까지 등록한 후보자는 57명에 예. 불과합니다. 한 0.6
명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은 이제 명함을 파서 이제 시민들과 주고받으면서 이제 인사들을 하잖아요. 근데 기초의원이나 뭐 자기들의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명함을 어떻게 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출마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과거 출마자 경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실까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 출마한 지역은 선거구 획정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어서 저는 네. 어려움을 저는 겪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게 되면은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네. 2, 3인 선거구가 당락이 엄청나게 좌우하기 그렇죠. 때문에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입장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구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6대에서 7대로 바뀔 때 강화군 출신의 시의원이 이제 2명 있었는데 한석으로 줄어들면서 둘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예, 해가지고 한 예. 명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반면에 부평구 같은 경우는 5석에서 6석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지역구가 막 이렇게 섞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제 공약이라든지 예.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답답한 점이 많다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홍보뿐 아니라 정책 공약을 준비하는데도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또 제기하는 문제들이 자, 선거구 획정을 좀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해마다 선거구 네. 획정을 시간을 넘기게 되고요.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각 지자체에서 선거구 획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국 사례처럼 예. 지자체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건 좀 현재상으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소위 게리맨더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기형적으로 변경을 막기 위해서 선거구 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41조 예. 제3항에 선거는 법으로 정한다.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획정을 지자체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예.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된 공직선거비 예. 선거부정 방지법에 제한된 위임 규정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둬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치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죠? 일단 양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연다고 하는데 이제 이 회동 결과 통해서 이제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다시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게 이제 데드라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나아가온 만큼 3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선거구가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다음 달 이제 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되는데 이 데드라인도 굉장히 좀 빠듯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 선거구가 예. 통과되면 이제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다시 광역의회가 이제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는 방식인데 인천시에서는 다음 달 1일이면 제8대 시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5일날 국회를 통과하면 시위로서는 이제 정식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이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그림상으로는 좀 이상한 그림이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데드라인은 5일이 다음 달 5일이지만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방선거 코앞이라서 또 선거 획정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좀 마련해본 이슈였는데요. 진행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